이강인 처음부터 의구심, 성추행 가해 기자 혹평 속에 나온 이강인의 인터뷰. 난 최대한 팀 도우려 해. 이강인에게 몽펠리에 경기는 매우 특별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24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2라운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6에서 0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후반 17분에 교체 출전했다. 이강인이 출전하기 전부터 파리는 이미 5에서 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은 여유로운 상황에서 투입됐다. 이강인은 후반 37분 영혼의 파트너인 하키미의 패스를 받아 뚝 떨어지는 엄청난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고 팬들은 이 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편 이강인은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날아다녔다. 파리 생제르맹은 17일 한국 시간 프랑스 르 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2024-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1라운드 르 아브르 AC와의 경기에서 4에서 1로 대승을 거뒀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다. 이강인은 비티냐 자일의 에메리와 중원을 구축했고 경기 시작부터 불을 뿜었다. 전반 3분 중앙에 있던 하무스가 비어있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넘겨줬으며 이강인이 공을 잡아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며 팀의 선제골이자 리그 전체 1호 골을 넣었다. 이강인은 이외에도 여러 전환 패스, 전진 패스, 2대1 패스 등등 동료들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전 경쟁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 경기에서 71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6%의 패스 성공률, 2번이 슈팅, 33%의 드리블 성공률, 9번이 공격 지역 패스, 100%의 롱패스 성공률, 1번이 기회 창출을 보여주며 팀 내 평점 1위인 8.1점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강인의 골은 리그앙 개막전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골로 선정됐으며 득표율 54.9%로 이번 경기 맘에 선정됐으며 1라운드 베스트 11에도 뽑혔다. 이번 시즌 분위기가 좋은 이강인은 2라운드 몽펠리에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경기는 내게 특별하다. 몽펠리에를 상대로 지난 시즌 2골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에 출전해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 라고 밝혔었다. 그는 지난 시즌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파리 데뷔골을 기록했었다. 이강인은 그 골은 내게 특별했다.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넣은 첫 번째 골이었으니까 말이다.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3골 4도움을 기록했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단 2경기 만에 2골을 넣으며 벌써 지난 시즌 기록을 넘어서려고 한다. 이강인은 비록 확실한 주전은 아니지만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주전 경쟁에서 5위에 설 수 있다. 2. 번개처럼 빠른 적응력. 네이마르 기록 넘어섰다. PSG 19세 신예 미드필더 극찬. 파리 생제르맹 신예 미드필더 네베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매체 원풋볼은 24일 네베스는 더 나은 데뷔를 꿈꾸기 어려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단 2경기 만에 네이마르가 보유하고 있던 기록을 경신했다며 네이마르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경기 만에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프랑스 리그 1에서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6에서 7 시즌 이후 시즌 초반 2경기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이전 기록은 네이마르가 2022에서 23 시즌 초반 2경기에서 기록한 3어시스트라고 전했다. PSG는 24일 오전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몽펠리에와의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 1라운드에서 6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강인은 후반 17분 교체 투입되어 30분가량 활약하며 후반 37분 팀의 6번째 골을 터뜨려 대승을 함께했다. 이강인은 하키미의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 외곽에서 왼발 슈팅으로 몽펠리에 골문을 갈랐다. 이강인은 르 아브르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의 맹활약을 이어갔다.
PSG는 올 시즌 이 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는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다. PSG의 이강인은 2경기 연속골의 맹활약을 펼친 가운데 네베스는 이 경기에서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네베스는 교체 출전했던 르 아브르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개막전에서 2어시스트를 기록한 데 이어 선발 출전한 몽펠리에전에서도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네베스는 후반 23분 교체됐고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의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루이스가 네베스 대신 경기에 출전했다. 프랑스 매체 막시풋은 네베스는 르 아브르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2개의 어시스트를 했다. 기술적으로 깔끔하고 라인 사이에 잘 위치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뜻을 나타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네베스는 단 2경기에서 113분 활약한 끝에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새 소속팀 PSG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매체 90MIN은 PSG에서 두 번째 경기 만에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네베스는 자신이 진정한 보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네베스는 패스뿐만 아니라 압박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조만간 PSG의 주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3. 한국인 한 명 빠졌더니 추락, 이제는 축구계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 함께한다. 루카쿠, 나폴리 이적 히어 위고. 드디어 악성 매물이 처분됐다. 이적 시장 소식에 정통한 이탈리아의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4일 한국 시간 로메루 루카쿠는 나폴리로 이적한다. 첼시와 나폴리는 구두 합의를 체결했으며 첼시는 그의 이적료로 최대 4,500만 유로, 약 669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로마노 기자는 여기에 더해 이적이 확정됐을 때 사용하는 시그니처 문구인 히어 위고를 함께 게시했다. 벨기에 국적의 스트라이커인 루카쿠는 2011년 제2위 디디에 드로그바라는 별명을 얻으며 첼시에 입단했다. 강력한 피지컬과 준수한 골 결정력은 마치 드로그바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당시 루카쿠는 첼시에서 적응에 실패했고 루카쿠는 웨스트브로미치와 에버튼으로 임대를 떠나야 했다. 그런데 이 임대 생활은 성공적이었고 루카쿠는 에버튼으로 완전 이적한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하지만 루카쿠는 막상 B클럽을 가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아쉬운 축구 지능과 기복 있는 골 결정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그는 2019년 인터밀란으로 이적했다. 루카쿠의 잠재력은 인터밀란에서 완벽히 폭발했다. 그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2020에서 21시즌 인터밀란의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고 그해 리그 MVP까지 차지했다. 루카쿠는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첼시로 금이환영했다. 당시 이적료는 무려 1억 1,300만 유로, 약 1,168억 원이었다. 첼시 일기 시절에 비해 몰라보게 성장한 루카쿠는 첼시에서 맹활약을 펼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쉬운 경기력을 선보였고 시즌 도중 주전에서 밀리자 나는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첼시와 루카쿠의 사이는 급격히 틀어졌고 루카쿠는 임대 신분으로 2022에서 23시즌을 인터밀란에서 보냈다. 시즌이 끝난 뒤 다시 첼시로 돌아온 루카쿠였지만 주인은 싸늘했다. 첼시는 루카쿠 처분을 강력히 원했다. 인터밀란이 루카쿠 완전 영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루카쿠는 인터밀란의 연락을 끊고 유벤투스 이적을 몰래 추진했다. 이에 인터밀란은 단단히 화가 났고 루카쿠 영입 계획을 철회했다. 그리고 루카쿠는 AS 로마로 임대를 떠났다. 하지만 AS 로마도 루카쿠 완전 영입은 없었고 올여름 루카쿠는 또 첼시로 돌아왔다. 그러던 중 예스 승인 콘테 감독이 루카쿠를 강력히 원했고 이제 루카쿠는 나폴리 이적을 앞두고 있다. 흥미롭게도 나폴리는 2022에서 23시즌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난 시즌 세리에 A 10위에 머무르며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잃었다. 여기서 올여름 나폴리의 새로운 구원자로 낙점받은 콘테 감독이 루카쿠와 함께 나폴리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